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성형외과 최동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오늘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눈성형 부작용을 피하려면 알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없는 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소세지가 없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소세지 느낌이 나게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라인이 높으면 일단 소세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절개선이나 아니면은 그 쌍꺼풀 라인 밑으로 해서 주름이 여러 겹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라인 자체가 또 높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또 졸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라인 자체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무조건 또 라인이 높다고 해서 소세지가 생기는 건 아닌데, 왜냐면 피부 자체가 얇거나 그러면 또 라인이 높아도 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라인 자체가 낮아도 피부 자체가 두껍거나 그러면 또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술할 때 눈에 힘줄까봐 걱정이 돼요. 당연히 뭐 수술할 때 뭐 눈에 힘을 줄 수도 있겠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영향을 미치진 않고, 우리가 그 마취 주사할 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그 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눈을 이렇게 확 찌푸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단 주사를 놓고 나서 안 아프게 되면 대부분 눈에 힘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완전히 수면인 상태에선 저는 하진 않고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중간에 우리가 눈을 떴다가 맞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수술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대신 우리가 눈에다가 주사를 맞을 때만 살짝 수면 마취를 해서 좀 덜 아프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법에서 매몰법으로는 재수술이 안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인데, 보통 절개법을 수술하면은 대부분 절개로 재수술하는 걸 일단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매몰법으로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건 추천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매몰법이라는 것 자체 원리가 쌍꺼풀 안에 실이 이렇게 파묻혀지는 원리인데, 그거는 조직이 좀 부드럽고 이게 소프트해야지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딱 파묻혀지면서 쌍꺼풀 라인이 이쁘게 만들어지는데, 절개법을 한번 한 경우에는 만약에 흉터가 이렇게 많이 심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흉터가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는 보면 오히려 찝혀 보여가지고 라인이 좀 울퉁불퉁해진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 지나서 풀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절개법을 한 다음에는 절개법으로 재수술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의 판단 기준은 뭔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뭐 눈매교정 수술이다 뭐 이런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안검하수, 진짜 안검하수는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일단 눈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눈 모양에서 눈꺼풀이 한 눈동자에서 한 1에서 2mm 정도까지 덮인 거는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왔을 때를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가성 안검하수가 있을 수 있고 진짜 안검하수가 있을 수 있는데, 가성 안검하수가 뭐냐면 실제로는 눈이 큰데 피부가 덮여서 내려와서 있는 분들은 가성 안검하수거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저도 지금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부가 좀 내려와서 그런데, 실제로 저도 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눈은 큽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안검하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마를 이렇게 들었을 때도 눈이 작거든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검하수이기 때문에 뭐 눈매교정 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부가 너무 두꺼운데 여기를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눈은 실제로 커 보이긴 하지만은 나중에 피부가 두꺼우니까 상대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또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문가랑 꼭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수술을 하다 보면은 눈매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아닌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랑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매교정을 하면은 무조건 부작용이 오나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매교정이 뭐 하고 나면 뭐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매교정을 해서 모두 다 부작용이 생겼으면 나라에서 못하게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도 다 눈매기종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검하 수술이라는 건 다 기술이 되어 있고, 근데 대부분 뭐 부작용이 다 오는 것처럼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실 부작용이 오는 경우도 간혹 드문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글을 쓰면, 왜냐면 자기가 아프니까 인터넷에 글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게 이제 그 글을 쓰는 거로 인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괜찮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제가 눈매기종 수술 많이 해줬고요. 근데 보통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술하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부작용이 오는 경우는 너무 무리해서 수술했을 때, 아니면은 눈매기종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매기종을 했을 때, 이런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오진을 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수술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눈매기종을 했을 때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뭐 당김 증상이 뭐 느껴진다, 이런, 아니면 뭐 두통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술 직후에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냥 바로 풀면 대부분 좋아지니까는, 만약에 본인이 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났다 하면은 일단 빨리 푸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좀 지켜봤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는 대부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바로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쌍꺼풀 테이프를 많이 한 사람은 단점이 있나요? 요즘에 쌍꺼풀 테이프 참 많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아이참 뭐 해가지고 뭐 특정 뭐 제품처럼 이렇게 뭐 테이프 붙여가지고 쌍꺼풀도 만들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잠깐 뭐 한 번 정도 붙이는 거에 호기심으로 붙일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뭐 풀 종류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수술할 때 거칠거칠하게 되면, 우리가 쌍꺼풀이 접혀야지 쌍꺼풀인데 피부가 딱딱하게 되고 접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수술 계획 중이시라면은 수술 직전까지만 해도 좀 사용을 좀 중지하시고 바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테이프를 또 많이 하게 되면 환자분들 중에서 드물게 이제 피부가 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피부가 처진 게 아니라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나면 피부가 한번 접히기 때문에 이제 눈이 좀 더 커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가성안검하수가 있거나 할 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눈이 커져 보였다가 다시 또 이게 풀리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피부가 처졌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쌍꺼풀 테이프 붙였다고 뭐 피부가 엄청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아토피가 생기거나 그러면 또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잠깐 붙인 거 정도는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도록 수술할 예정이시라면 피부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때랑 쌍꺼풀 라인이 똑같이 나오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일단 디자인할 때 이제 이렇게 다 측정을 해서 하는데, 대신 여러 가지 변수는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건, 예를 들어서 안검하수가 있을 때도 눈매기종 했다. 근데 눈매기종이 만약에 시간 지나서 좀 내려왔다, 이런 변수가 생기면 약간 좀 모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수술 전에 계획한 대로 수술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눈이 안 감기나요? 수술하고 나서 눈이 안 감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안전하게 수술하면은 안 감길 리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안윤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윤근. 안윤근은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 그래서 눈 안자에 바퀴 윤자 써서 안윤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의 역할은 뭐냐면 눈을 감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쪼그라들어서 눈을 감게 하는 역할인데, 그것이 안전하게 잘 있으면은 이게 눈을 감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눈매기종을 하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눈이 안 감길 수는 있어도, 시간 지나면 안윤근의 근육이 잘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감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안윤근이 다치게 되면 눈이 안 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그 눈을 감는 근육이 마비가 됐다. 그럼 눈이 안 감길 수 있고, 만약에 그와 관련된 안윤근을 많이 손상시켰다. 그럼 눈이 안 감길 수 있습니다. 그거와 별도로 만약에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눈이 안 감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부 이식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쌍꺼풀 수술하고
시력이 관련이 있나요? 물어보신 분인데 사실은 시력이랑은 큰 상관은 없는데 수술 직후에는 저기 난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을 잘 감아야 되는데 이게 수술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입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입 주변에 여기가 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밥 먹거나 이럴 때 불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눈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이게 눈이 잘 안 감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 닫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난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시력이 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큰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시력이 진짜 떨어졌다 그러면은 수술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안과에 가서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뭐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지는 식으로 뭐 다른 원인이 있는데 혹시 비싼 시기와 겹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꼭 안과 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 뭐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궁금증 있는 거를 또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